강 PD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인들의 강남 대림리입니다. 네, 대림동이죠? 네. 저희 오랜만에 여기 대림동 와보죠? 네. 오늘 어떤 물건 보러 왔을까요? 대림이면 빌라 아닌가요? 대림동이면 빌라도 많긴 한데 오늘은 월세 1,1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다중주택을 보러 왔습니다. 1,100만 원이요? 네, 대림동에 무슨 1,100만 원이 나오는 다중주택이 있느냐라는 눈으로 지금 저를 보고 계신데 맞아요. 이 대림동에 굉장히 오래된 빌라도 많고 구축 다중주택도 많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월세 1,100만 원이 나올까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오늘 물건은요 2017년도에 지어졌어요. 오. 그리고 방이 24개예요. 그래서 1,100만 원 월세 충분히 받을 수 있을 만한 물건이에요. 근데 이곳 대림동이 다중주택 다가구 보기에는 어떤 핵심 지역은 또 아니에요. 우리 핵심 지역 어디에 있어요? 신림 아닌가요? 뭐 신림동, 봉천동, 뭐 서울대 입구역, 사당동 많이 있죠. 네. 그런 핵심 지역이 아니긴 한데 그래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가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봉천동이든 신림동이든 다가구 다중주택 나오면 경쟁률이 엄청 치열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되게 높게 낙찰이 돼요. 근데 우리 경매 목적이 뭐예요? 싸게 받으려고요. 네, 저렴하게 사는 데 있잖아요. 네. 근데 괜찮은 물건들은 저렴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사람들의 관심이 좀 덜한 지역에 괜찮은 물건을 발견을 해서 낮은 경쟁률로 저렴하게 사면 훨씬 더 큰 수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죠. 네. 그렇다라고 해서 저렴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 임장을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지금 대동초등학교 지나가네요. 여기 저번에 봤던 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여기가 제 외국인 비율이 거의 70%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 반에 한 명 정도가 이제 한국인인 거예요. 많으면 2명. 그리고 어떤 해는 거의 한 100%가 외국인 신입생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여기 대림동에 중국 사람도 있고 외국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 대림동에 다중주택을 가지고 있다? 임차인이 대부분 누구일까요? 중국인이요. 네,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겠죠. 네, 굉장히 걱정되는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네요. 네. 과연 이 사람들이 월세를 잘 낼까? 라는 의심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오히려 더 잘 냅니다. 아, 오히려요? 네, 사실 우리나라만큼 임차인 보호를 잘 해주는 나라는 없어요. 만약에 우리 강 PD님이 집주인이에요. 네. 임차인을 맞췄어요. 근데 월세를 안 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독촉할 것 같습니다. 독촉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네. 이게 강 PD님 자산인데 집주인이 권리 행사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임차인 보호법 때문에. 미국만 하더라도요.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요. 어떻게 해요? 그냥 경찰 불러서 바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동남아나 중국은 어때요? 월세를 안 내요. 주인이 와서 그냥 바로 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이나 이 동남아 문화는 어떠냐면요. 월세를 그냥 꼬박꼬박 내는 게 이 사람들의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이 월세 안 낼까봐 이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7호선 대림역에서 지금 걸어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대림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오늘 경매 물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호선 구로디지털 단지역에서도 도보로 10분이면 갈 수 있어요. 완전 역세권이죠. 네. 게다가 아직 개통은 안 했는데 이제 신안산선이 들어와요. 그러면 5분이면 걸어갈 수 있어요. 트리플 역세권이네요. 이 트리플 역세권에 입지가 괜찮은 곳에 있는 거죠. 그러면 강남 일자리든 여의도 일자리든 그리고 이쪽 넘어가면 이제 구디 가디 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자리 접근성이 괜찮은 트리플 역세권에 있는 다중주택인 거죠. 그래서 공실날 리스크가 거의 없는 거예요. 수요는 굉장히 잘 맞춰지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 어디죠? 대림시장 쪽으로 지금 걷고 있는데 오늘 날씨 굉장히 춥잖아요. 네. 어때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활발하죠. 우리가 수요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대림시장도 오랜만에 지나가네요. 네. 간판들 보니까 대부분 어때요? 다 중국 간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수요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물건 잡고 한번 가보시죠. 네. 근데 보통 대림동이면 빌라를 사려고 오지 않으세요? 빌라를 사시는 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오자마자 막 집을 사진 않잖아요. 원룸에서 시작하겠죠. 네. 그러다 여기 정착하면 뭐 투룸으로 이사 가든지 결혼하신다라고 하면 전세로 간다든지 그러다가 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집을 사는 거죠. 그래서 원룸에 월세로 사시는 분들 수요도 굉장히 많은 거죠. 저희 전업투자자반이 4기가 끝나고 5기를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월세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다가구도 낙찰받으신 분도 계시고 때로는 판결을 하더라도 1억 이상 수익 낼 수 있는 빌라를 낙찰받으신 분 등 다양한 사람들을 제가 배출을 하였습니다. 저와 같이 수업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기수부터는 제가 함께 임장도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로변을 건너서 지금 골목길로 들어왔어요. 네. 이제 이 골목을 쭉 지나가면 이제 오늘 경매 물건이 있는데 지금 골목 어때요? 와, 너무 좁은데요?
굉장히 좀 이것은 단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좁아요. 물론 이제 차로 많이 왔다 갔다 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도 골목 자체가 굉장히 좁아서 약간 외진 느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지나갈 때 분위기가 어떨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데는 또 여자분들이 많이 싫어하죠. 그래도 가로등이나 이런 건 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 이게 진짜 뭔가 70년대 80년대 서울을 보는 느낌이에요. 굉장히 협소하고 좁고, 또 도로는 4m인데 일방통행도 아니네요. 양방향입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차가 온다. 야, 이거 뭐 피할 길이 없겠는데요. 다 오래됐네요. 이렇게 굉장히 오래된 뭐 단독주택, 옛날 다가구가 많이 몰려있고, 그 와중에 오늘 경매 물건은요, 또 2017년도에 지어졌잖아요. 네. 그나마 준신축이긴 한데 저쪽에 보이네요. 근데 외관이 대리석으로 마감을 안 했어요. 지금 벽돌인가요? 아니면 타일을 부착한 건가요? 차 지나가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골목이 굉장히 좁으니까 차 돌리기도 쉽지 않은 거죠. 자, 이게 오늘 경매 물건이에요. 이거예요? 네. 벽돌. 타일이네요. 타일이에요? 네. 벽돌처럼 생긴 타일로 마감을 한 것 같아요. 색깔이 이래서 그런가요? 생각보다 좀 오래되어 보이죠? 네. 이 문 쪽 봤을 때는 굉장히 최근에 지어진 느낌은 드는데, 건물 전체적인 외관 느낌은 그래도 좀 오래되어 보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좀 협소해서 옆 건물이랑 너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 앞쪽에 이제 창을 가진 방들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조망이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남향이 이쪽이거든요. 네. 볕도 많이 좀 안 들어오긴 합니다. 어둡죠. 와, 이거 너무 많이 붙어 있네요. 예. 뒤쪽도 뒤에 집이랑 좀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뒤로 지나가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좁죠. 네. 그리고 건물 전체적으로 외관을 좀 보면 일단은 반지하가 있어요. 네.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 그리고 그 위에 5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총 6개 층으로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뭔가 와 엄청 좋다 이게 아니에요. 그쵸? 네. 뭔가 봤을 때 너무 좋은데 느낌은 없죠. 네. 그래서 경쟁이 좀 덜하게 생겼죠. 중요한 건 월세 수익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익률은 잘 나오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건물 보시면 일단은 반지하가 있습니다. 반지하랑 1층은 4개 호실씩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부터는 좀 나와 있죠. 네. 확장을 좀 했어요. 2층, 3층, 4층은 각각 5개 호실, 그리고 5층은 증축을 했죠. 그래서 1개 호실, 그래서 총 24개 호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함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겠죠. 24개면 진짜 많은 거 아니에요? 예, 엄청 많죠. 그래서 하나 빼고 총 몇 개예요? 25개인데 이 공용 반송함 빼면 24개 호실. 그래서 명확하게 24개 호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부 공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부 공실은 있는데 많지는 않네요. 302호 하나 정도 좀 있고요. 그래도 문은 깔끔한 편, 여기는 대리석으로 마감한 편, 그리고 큰 돈은 좀 들이지 않은 느낌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주변에 자전거가 굉장히 많아서 애들 자전거가 보이네요. 5층이 주인 세대인가요, 그럼? 5층이 주인 세대긴 하거든요. 네. 그러기엔 애들 자전거가 굉장히 많아서 원룸에서 애들까지 같이 사나? 라는 생각은 들고요. 주차는 저 앞에 부분까지 할 수 있겠다. 그쵸? 네. 총 3대가 가능합니다. 오늘 물건이 다중주택이잖아요. 네. 다중주택이랑 다가구 주택이랑 큰 차이가 뭘까요? 주차요. 가장 큰 차이는 세대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다가구 주택은 세대수 제한이 있어요. 네. 총 19세대까지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다중주택은 어때요? 제한이 없어요. 네, 제한이 없습니다. 3개층 이하 그리고 660제곱미터 이하 이 범위 안에서 방을 20개를 빼든 30개를 빼든 50개를 빼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다가구 주택은 19세대가 초과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다가구 주택이 아니라 다세대 주택이 돼요. 네. 그럼 1주택자가 아니라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네, 다중주택은 세대수를 많이 지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1주택자예요. 그래서 서울에는 다가구 주택보다는 이런 다중주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방을 많이 뺄 수 있으니까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다만 아까 우리 강 PD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건축법상 다가구 대비해서는 주차장을 덜 마련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주차장이 좀 부족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다중주택은 역세권이 아니면 공실날 리스크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역세권 안에서 보셔야 되는데 오늘 경매 물건 어때요? 7호선 대림역에서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에서 10분이면 올 수 있고 신안산선이 생기면 또 5분이면 걸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괜찮은 위치에 있죠. 그럼 우리 내부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경매 정보시 우선 보고 좀 말씀드릴게요. 네. 자, 오늘 물건은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다중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52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137평이에요. 감정가는 18억 6,949만 원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한번 유찰되면요 14억 9,559만 원에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에요. 자, 권리사항을 보시면 2017년 7월
28일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야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네, 현재 24개 호실이 있는데 24분의 임차인이 배당 요구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은 전혀 없죠. 네. 다만 이제 101호에 계시는 임차인 한 분만 제외하고요. 모두 소액 임차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 3,400만 원을 먼저 배당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나마 다행이죠. 네. 그래서 낙찰 받으신 분한테도 부담이 좀 덜 할 것 같아요. 우리 다가구 다중주택 낙찰 받으시는 분들이 항상 뭐 걱정해요? 명도요. 명도 걱정합니다. 명도 그렇게 신경 쓸 건 없지만 그나마 소액 임차인 23분이 다 받아가니까 부담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 상에도 특이사항은 없어요. 대항력 없는 소액 임차인도 배당 요구 신청해야 되나요? 해야 받아갑니다. 안 하면 못 받아갑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임차인 현황을 보니까요. 절반 이상, 지금 13분이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위치가 위치인 만큼 중국인 임차인이 굉장히 많죠. 네. 네,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중국 사람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나머지 분들은 한국분이니까. 왜냐면 여기가 2호선, 7호선 역세권이고 넘어가면 구디, 가디, 일자리 가기 굉장히 편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인의 수요도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건물 등기를 보니까 공유자가 두 분이세요. 2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가압류 중에 하나 권리자를 보니까 채권자가 중화인민공화국인 서땡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요? 네, 우리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해요. 아. 정식 이름을. 근데 예측해 보기로는 한국인이 중국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가 그림이 좀 잘 안 그려지죠. 네. 그래서 공유자 두 분 중에 한 분 혹은 두 분 다 중국인일 가능성이 있죠. 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지만 뭐 권리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하.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럼 이제 마저 우리 내부 건물 들어가서 보시고요. 제가 현황 조사서를 보니까 503호에 계신 분이 이 전체적으로 청소비를 걷어서 관리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503호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한번 만나서 인터뷰를 또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들어가 보시죠. 반장님 같은 개념이네요. 예, 반장님인 거죠. 네. 지금 내부에 들어왔는데 지금 1층 입구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네. 협소한데 자전거까지 뒀어요. 자전거 세대가 있고 이건 자전거가 아니네요. 아마 어르신이 좀 사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강아지 유모차일 수도 있어요. 약간 첫 인상은 일단 냄새가 좀 안 좋아요. 네. 관리가 조금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꾸준히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청소를 잠시만요. 이게 2월 1일이에요. 3월 7일이에요. 작년 이후로 지금 청소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체크를 안 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요, 체크하죠. 돈 받아야 되니까. 오늘이 2월 2월 5일이죠. 네. 이게 작년 거일 수도 있겠어요. 청소 안 한 지 1년이 된 것 같아요. 그 503호 분이 청소비를 받고 직접 청소를 하시나? 그래서 약간 청소 안 된 느낌이 들긴 했어요. 네. 이 다가구도 받으시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임차를 맞추는데 또 월세를 높이는데 차이가 나요. 거미줄까지 있고 페인트까지 벗겨지고 굉장히 관리가 안 된 게 느껴지죠.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안 좋아요. 좋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높게 입찰을 안 보겠죠. 경쟁이 그만큼 줄어드네요. 그리고 지하 1층 오니까 이거 등도 나가 있습니다. 센서등이 안 들어옵니다. 지하 1층이라서 굉장히 어두운데 더 어둡습니다. 근데 이게 2017년도에 지어진 거라 지금 방이 4개 정도 빠져 있는데 장점이에요. 방 하나당 40만 원만 받아도 16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1년이면 거의 1920만 원이죠. 네. 이거에 따라서 건물 가치가 틀려져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노후된 주택을 좀 보고 있어요. 저도 한번 디벨롭을 좀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아, 진짜요? 예, 지금 지하 1층을 못 빼니까 수익률이 확실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그래서 지금 지하 1층을 그러니까 반지하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장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실도 아니고 창고네요. 창고인데 어둡습니다. 거미줄 엄청 쳐져 있고 뭔가 무서운 게 튀어나올 것 같아요. 네. 이래저래 방이 좀 작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바깥쪽으로 짐들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어요. 좀 더 올라가 보시죠. 담배꽁초 있는데 청소가 하나도 안 됐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청소를 한다라고 하면 이러진 않거든요. 제가 신발을 신었는데도 신발 사이에 느껴지는 어떤 먼지와 그 모래 밟히는 느낌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깨져 있고 1층은 4개 오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하고 1층은 4개 오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코스 보면 201호부터 204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건축물 현황상은 여기가 1층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1층을 비공일로 안 한 거죠. 1층으로 처리를 한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가 보시죠. 아이고야, 먼지가 엄청 많네요. 근데 지금 애들 자전거가 많이 보여요. 킥보드도 있고. 이게 원룸일 텐데 3인 가족이 살기는 굉장히 좁을 텐데 그래도 이제 외국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은 월세 부담이 굉장히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 하나 빌려서 막 3분, 4분 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현황상 2층입니다. 여기는 이제 5개 오실이 있어요. 그리고 이 301호는 살짝 녹슨 게 좀 있어요. 천장에서 이어지진 않았는데 약간 누수의 흔적 같기도 하고요. 저 위에. 살짝 누수 흔적이 있네요.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수리 여부도 검토하고 입찰가를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살던 분이 너무 관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장점이죠. 이거는 이제 보일러실인 것 같은데요. 네,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5개 보일러가 지금 이제 들어가 있고요. 네,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만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예, 창문 트리고 이런데 먼지가 엄청 쌓여 있어요. 얘가 4층이에요. 이게 뭐죠? 약간 누수가 있었나 싶은데요. 여기도 이쪽 라인이 좀 녹슬어 있죠. 네. 이쪽으로 약간 부식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이쪽도 좀 있죠. 옥상 관리, 외벽 관리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거는 전문가 와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도 살짝 좀 느낌이 있죠. 그러네요. 예, 이게 석회물이 좀 떨어졌어요. 지금 습기는 좀 많이 없긴 한데 전체적으로 어디 이렇게 물이 좀 흐르는 것 같은데 위쪽에서부터. 아이고. 그리고 애들 차가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애들이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일러실 문은 일부러 열어놓은 건가요? 소음이 좀 있습니다. 5층에도 이렇게 5개 호실이 있고 이쪽 라인만 계속 문 틀에 녹슨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어디 부분에 좀 여기 봐. 여기네요. 그쵸? 누수가 있네요. 옥상에서부터. 이거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좀 많이 부식되고 이끼까지 좀 껴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으로 페인트가 다 나갔네. 아이고. 그리고 이제 옥상인데 옥상에 올라오면 이제 601호가 있어요. 601호가 이제 주인 세대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2룸 아니면 3룸이겠죠? 네. 지금 보이는 저 유모차나 뭐 이런 것들이 애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기가 자고 있다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아이 깨끗해 뭐 이런 제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옥상입니다. 이 계단실을 증축을 해서 지금 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옥상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전체적으로 좀 지저분한 느낌은 있어요. 근데 옥상에서 방수 페인트는 그래도 한 것 같은데 근데 누수가 저쪽에 좀 있었죠. 네. 이쪽 집에서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차라리 표면상으로 드러나면 편하긴 한데 내부에 있으면 좀 잡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뭐 누수 잡고 공사하는데 돈이 뭐 엄청 들진 않을 거예요. 그 비용 감안해서 우리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위반 건축물이에요. 그리고 제 건축물 대장 보니까 현재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현재 27제곱미터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죠. 네. 어디 확인하면 되죠? 우리 건축물 대장 보면 어디서 걸렸는지가 나와요. 네. 이건 아마 주택가에 지금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럼 영등포 구청에 주택가에 전화해서 이행강제금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네. 27제곱미터니까 대략 얼마 정도 할까요? 한 300 내외 300. 정도 되어 보이는데 정확한 건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 크진 않네요. 이행강제금 부분이. 예, 엄청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도 살짝 위반이 있고요. 저쪽으로도 다 위반이긴 하네요. 되게 부실하네요. 큰일 날 근데 뻔했어요. 이거 자꾸 좀 보려고 했는데 쓰러질 것 같아서 잡지 못하겠어요. 와, 이게 전체적으로 보수하고 수리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준신축 보고 깨끗하고 그러면 사실 낙찰 받아서 수리하거나 손댈 게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손댈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손댈 게 있으니까 그만큼 저렴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네. 네. 진짜 잘 따져봐야겠네요, 이거. 네, 맞습니다. 내려가서 혹시 임차인분들이 있으면 인터뷰를 좀 해보고요. 없다라고 하면 우리 부동산 한번 들려와서 전체적인 수익률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시죠. 네. 네. 예, 안녕하세요. 저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네. 혹시 여기 누수나 이런 거 좀 없으세요? 뭐를? 물 새거나. 아이 그건 없어. 혹시 여기 경매 나온 거는 알고 계세요? 알죠. 그래도 이제 소액 임차인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보증금은 돌려받으시더라고요. 보증금이 예. 돌려받는다.
네. 일부는 이제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거주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오래됐죠. 얼마나 되셨어요? 금할 때부터. 한 8년 있으셨네 그러면? 그렇죠. 근데 혹시 지금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 되시나요? 안 되죠. 관리가 하나도 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청소도 좀 안 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청소비 조금 줄 건데요. 청소비 한 5만 원 정도 지금 주고 있죠. 네. 지금 전세로 살고 계신 거죠? 그렇죠. 보통 여기 중국 분들 많이 오시나요? 아이고, 내는 거는 교포도 많잖아요. 아 그래요? 살기에는 이게 불편하진 않으세요? 그렇진 않아요. 이 치사 시설이나 있고 화장실도 있고 살짝 이렇게 봐도 될까요? 아 이게 분리형으로 되어 있네요. 또 세탁기 들어갈 자리도 좀 있으세요? 아 여기 있구나. 세터로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환기도 좀 되네요. 창문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 경매 나와서 잠깐 조사하고 있었어요.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8년째? 처음부터 들어오셨었나요? 네, 여기 깨끗하게 해서 들어왔는데 이렇게 경매 넘어갈 줄 몰랐어. 근데 이게 너무 지금 관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막 한 번씩 씩. 그렇구나. 근데 괜찮아요, 뭐. 살기는 괜찮은데? 좀 여쭤보니까 집주인분하고 연락이 아예 안 된다고. 안 돼요. 사시는데 불편한 건 없으세요? 없어요. 이 약간 이렇게 녹슨 거 막 있어가지고 좀 누수가 있나 싶어가지고. 네. 2층에서 물이 배 엄마랑 이제 물을 좀 내놓고 여기 안 내려오면 여기 새는 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 것들. 지금은 괜찮아요. 혼자 사시기는 불편하진 않으세요? 좋아요. 들어와봐요. 진짜요? 아니, 들어와봐요. 방이 그래도 좀 넓은 편이네요. 네, 물좀. 에어컨이랑 이게 다 있고요. 보일러도 굉장히 잘 들어오나 봐요. 따뜻하네요. 화장실도 있고, 냉장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나쁘지 않네요. 아이고,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얼마나 알아서 얼마나 와요, 우리는. 보니까 지금 소액 임차인으로 계셔서 일단은 3,400만 원 우선 배당을 받으실 거고, 집집마다. 그러니까 101호 빼고 다 받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남는 돈이 있다라고 하면 순차적으로 배당은 다 받으실 거예요. 좋은 가격에 누군가 낙찰 받으면 크게 이제 해결이 될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일단 방까지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버리셔야 되세요. 너무 많이 도움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임차인 분이 계셔가지고 지금 내부 구조랑 지금 다 보고 왔어요. 네. 그리고 전체 히스토리도 지금 얘기를 들었죠. 네. 확실히 지금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 돼요. 아까 제가 청소 일자 보면서 청소나 관리나 좀 안 되고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확실히 이제 얘기를 나눠보니까 지금 청소비는 꼬박꼬박 걷어가신대요. 근데 청소업체에 맡기질 않아요. 그래서 청소가 지금 하나도 안 돼서 지금 임차인 분들이 직접 이제 자기 앞마당 청소하듯이 청소는 지금 조금 하고 있는 정도예요. 그럼 청소비 거두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청소비 거두시는 분이 503호에 거주하시는 분인데 그분만 지금 한국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보니까 중국 분들도 사시긴 하는데 동포 분들도 사세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어울려져서 살고 있는데 굉장히 또 적극적으로 친절하게 방을 보여주셔가지고 봤었고, 아까 우리 방 구조는 1.5룸 분리형 원룸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중주택이지만 이제 취사 시설도 있고 이제 화장실도 있고요, 세탁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방도 아주 뭐 작진 않습니다. 네. 네, 방도 굉장히 또 따뜻하더라고요. 물론 보일러를 틀어놨겠죠. 그래서 겨울인데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난방은 또 잘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은 괜찮고, 그리고 위에 601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축을 했잖아요. 네. 3룸으로 되어 있대요. 다만 그 601호에서 약간 누수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는데 아마 세탁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물 고여 있는데. 그래서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약간의 층 아래로 누수가 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지금은 해결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기존에 이제 누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상태인 거죠. 누수 문제는 일단 해결이 된 거고요. 네. 전체적인 뭐 페인트나 이런 부분들만 좀 수리를 일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장점이네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누수 있네, 에잇 안에 이러고 가는데 그쵸. 저희는 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왔을 때 임차인분도 만나봐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벨 한 번 누르는 게 사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긴장이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눌러봐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약간 좀 외지 다른 거, 약간 관리 상태가 좀 안 좋다라는 게 좀 단점일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월세 맞출 수 있는지도 한번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죠. 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중국 사람들이 이게 월세 구하려고 많이 와요. 다 중국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다중주택 하나 좀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걸 사실라고? 경매로 나와가지고 아, 아세요? 알아요.
근데 제가 반지하는 그래도 500에 한 40 정도, 지상층은 500에 50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했거든요. 네, 그래서 방만 괜찮으면 그렇게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중국인들 굉장히 많이 오죠 여기. 네, 다 중국인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구나. 그게 두호 라이프 그럴 거예요. 그때 그 전에 한번 그게 낙찰이 19억에 됐다 포기했어요. 그 사람이 잘못 넣었나 봐. 어찌됐든 포기한 적이 있고 만약에 16억에 받으면 그게 괜찮아요. 약간 그 집은 좀 싼티나게. 산티나게. 그냥 관리 잘하면 그냥 월세 받기는 괜찮아요. 근데 위치가 아주 좋은 건 아니라서 대림동 자체는 잘 나가니까 그 집은 그래도 싸게 넣었어요. 보증금들이 많이 받진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좀 잘 찾아서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사장님이 이 경매 나온 물건을 또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물건이 이번이 처음이 나온 게 아니라 예전에 한번 나왔었대요. 그때는 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해서 진행했던 물건인데 네. 근데 집주인이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채권 금액은 다 갚았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경매 취하됐었는데 다시 한번 좀 나온 거죠. 임차인이 아마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니까 강제 경매 신청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저희가 물건 다 보고 왔잖아요. 네. 집주인이랑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매는 뭐 진행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가서 본 것처럼 이게 이 대림 이동 안에서도 살짝 좀 외져요. 네. 골목길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사장님이 나쁘지는 않은데 살짝 좀 안쪽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 건물은 약간 대충 졌다라는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걸 떠나서 관리를 너무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전세를 좀 저렴하게 세팅했다라는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나중에 일부 좀 수리를 하고 월세 맞추는 데는 뭐 전혀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10년 내외의 다중주택 다가구 보시면 500에 50 정도, 그 일부 방 작은 것들은 혹은 반지하에 있는 것들은 500에 한 40 정도 이렇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사장님이 했던 얘기가 되게 인상적이에요. 여긴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 분들 임차 맞추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방이 24개잖아요. 네. 그래서 반지하랑 위에 층들은 500에 뭐 40 정도, 그리고 중간 층들은 500에 50 정도, 그리고 601호는 조금 더 받을 수 있겠죠. 방이 3개니까. 네. 이렇게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보증금 1억 2천에 그리고 월세 1,100이 계산이 됩니다. 아. 그리고 관리비는 5만 원씩 별도로 받잖아요. 네. 24개 호실이니까 120만 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주차는 총 3대 정도 가능했죠. 네. 이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니까 주차비 별도로 받을 수 있거든요. 만약에 10만 원씩 더 받는다라고 하시면 30만 원, 월세 1,100에 뭐 관리비까지 주차비까지 합쳐서 1,250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괜찮죠? 괜찮죠. 근데 우리가 얼마의 낙찰을 받고 또 얼마의 대출을 받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우리 손에 쥐어지는 순수익은 달라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억의 낙찰을 받았다. 그럼 취등록세가 들어가죠. 네. 그럼 15억 6천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15억 6천 현금 다 가지고 사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신탁 대출을 받게 되면 그래도 대출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한 12억 정도 대출 받을 수 있어요. 80% 받으면. 그러면 초기 투자금 얼마 들어가요? 3억 6천만 원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가 총 월세 세팅을 하게 되면 보증금 1억 2천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내 돈이 얼마가 묶여요? 2억 4천. 2억 4천이 묶이는 거죠. 물론 이제 일부 수리비는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2억 4천 플러스 수리비 정도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1,250만 원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자도 나가죠. 이자가 우리가 12억 정도 대출 받았으니까 5% 계산하시면 한 500 정도. 그리고 기타 관리비 하면 비용하면 50만 원 정도 들어갈 거예요. 네. 그러면 550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빠지는 거죠. 1,250에서 550을 빼면 순수익으로 한 700 정도 네. 남는 거죠. 서울에서 700 정도면 꽤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예, 괜찮죠. 네. 이게 투자금 대비해서 수익률이 한 35% 되는 거예요. 와. 그럼 다른 뭐 관악구나 뭐 특히 사당 이런 데 대비해서는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원래 입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수익률은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당에 있는 다가구 너무 좋긴 한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죠. 네. 근데 여긴 어때요? 수익률이 좋아요. 괜찮죠. 네. 물론 일부 손을 좀 보셔야 그 정도 월세 받을 수 있습니다. 순수익이 700이 들어오긴 하긴 하지만 내 주택수에 따라서 또 다른 본인의 어떤 소득에 따라서 임대 소득세가 발생이 될 수도 있고요. 건보료가 살짝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네, 이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입지가 좋은데 다가구 하는 이유는 시세 차익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 시세 차익 때문에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공실에 대한 리스크도 없고요. 그리고 나중에 매도할 때 조금 더 편하기도 하고요.
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정리를 하면서 한꺼번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물건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다중주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봉천동이나 신림동이나 뭐 사당동에 있는 다중주택은 아니었어요. 네. 핵심 지역에 있는 다중주택은 아니에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장점이 된다라는 거죠. 네. 예, 그만큼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저렴하게 우리가 낙찰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더 괜찮은 거죠.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뭐 다가구 다중주택을 좀 알아보고 계신 분들이 아마 수익률 계산해 보시면 뭔가 좀 고민이 되실 거예요. 내 들어간 투자금 대비해서 뭐 수익이 굉장히 좀 적으니까. 그러신 분들에게는 오늘 물건이 서울에 있는 다중주택이면서 동시에 수익률까지 괜찮은 다중주택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분들에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가 공실 리스크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네. 수요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공실 리스크 없이 운영이 가능하죠. 방이 24개여서 월세 수익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비 포함하면 1,250만 원이에요. 굉장히 잘 들어오죠. 네. 외관하고 내부 봤을 때는 에이, 이걸 왜 해? 이랬는데 네. 수익률 따져보고 계산하니까 좋은데요? 네, 그쵸. 오히려 외관이나 수리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경쟁자는 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장점입니다. 지금 뭐 서울의 다가구 다중주택 지금 이제 찾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죠. 네. 근데 뭔가 좋은 다가구 그리고 괜찮은 다중주택 나한테 딱 맞는 다가구 다중주택을 찾기까지는 본인의 시간과 노력과 수고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유튜브에서 배우고 책에서 공부하고 학원에서 이론만 배우고 막상 실천하려고만 어때요? 안 돼요. 굉장히 좀 어렵죠. 네. 바로 적용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으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뇌 과학에 의하면 뇌 가소성이라는 이론이 있어요. 뉴런과 뉴런의 어떤 연결 관계 그리고 새로운 뉴런의 어떤 생성 관계에 대한 이론이긴 한데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거를 배우면 어떤 새로운 뉴런이 하나 생겨요. 그리고 이제 연결고리가 생기긴 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해본 적이 없고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약하죠. 네. 그래서 도로로 따진다라고 하면 비포장 도로 같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워서 막상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잘 안 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포장 도로를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뭘로요? 국도로, 고속화 도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하고 그리고 시행하고 실행을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연결고리가 강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점점점 잘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어렵다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결국 잘 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날씨가 춥고요. 괜찮은 물건 받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지만 네.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결국 괜찮은 다가구 나한테 딱 맞는 다중주택의 건물주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힘내십시오. 네. 하지만 이제 혼자 하기에는 좀 버겁다.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제대로 된 거, 조금 더 빨리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더 낙찰에 실전반 수업이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제대로 된 어떤 다가구 다중주택 볼 수 있는 눈도 키워지고요. 또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물건 잘 발견하시고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중국이니까 중국말로 파이팅 하겠습니다. 짜요 짜요.